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KBS 창원에서 보도해드린 경남개발공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경상남도가 사실 확인에 나섰는데요. 취재 결과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개발공사의 이 채용 과정을 경상남도가 이미 지난해 적발했지만 특혜성 여부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외곽 조직으로 알려진 대오산학회의 지난 2013년 모지회 창립총회. 사회를 맡았던 40대 A씨는 지난 2013년 말 경남개발공사 정규직에 채용됐습니다. 기존의 채용 전형을 갑자기 바꿔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 채용은 지난해 말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부적정하다고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와 경상남도는 시험 과목 임의 변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도 채점과 면접 등이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채용 실무 책임자 한 명은 3년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훈계에 그쳤고 다른 한 명에게 내려진 감봉 징계는 견책으로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모든 것을 살피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고 제보가 없으면 특혜 여부는 밝히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산하기관 비리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이라고 한다면은 더 큰 범죄이고 이것은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민들의 자식들, 서민의 자식들이 얻었을 그 허탈함이라든가 불공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공사에 대한 경상남도의 종합감사는 5년 전인 지난 2013년이 마지막. 통상 3년 주기로 하게 돼 있지만 다른 출자 출연 기간과 달리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관실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추가 확인을 거쳐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주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짚어보는 공약 다시 보기 순서입니다. 이 재선에 성공한 경남교육감이 1순위로 추진하기로 한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의 내용과 현실 가능성 등을 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 인권 조례 제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머리나 복장 등 시대에 뒤떨어진 학생 인권 침해를 막고 교권이 함께 보장되는 내용을 담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두고 보수 진영에서는 동성애 허용과 교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경남도 의회 다수를 차지해 조례 통과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교계에서 우려하시고 하는 그런 분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저는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충분히 공론화의 과정에서 열어놓고 무상교육에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없애는 공약도 추진됩니다. 학생들의 교복과 수학여행, 준비물 등의 비용을 대는 공약으로 예산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까지 3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예산 확보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2020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한 자유학년제는 학부모를 설득해야 합니다. 현재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직업과 진로를 체험하는 자유학기제도 논란인데 한 학년 전체로 확대한다면 반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쉽게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 학교 60여 곳에 미세먼지를 피할 소규모 체육관 건립 490억 원과 교실 내 공기정화 필터 장착 280억 원은 지자체의 지원이 유력합니다. 재선 성공과 동시에 박종훈 교육감은 3선에는 도전하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했습니다. 박 교육감이 어느 정도의 지도력을 발휘하느냐가 재선 공약 완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경남의 대표적인 가리비 생산지인 고성에서 올봄 집단 폐사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이 피해 석 달이 지났지만 어업재해 여부도 결정되지 않아 어민들이 애태우고 있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의 대표적인 가리비 생산지인 고성군 자란만입니다. 어선 위로 시커먼 어망이 쌓여 있고 어망을 열자 썩은 가리비 껍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난 2월부터 폐사한 것들입니다. 이맘때면 어린 가리비 종패를 심어야 하지만 폐사한 가리비를 걷어올리느라 파종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뿐이 아니고 전 어업인들이 이 자라만 어업인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실제로 재해를 입어 나누니까
자기들은 내몰라라고. 이거는 뭐 어업인들한테 사기치는 것 같습니다. 자란만 일대의 가리비가 집단 폐사한 어가는 40곳, 피해 규모만 31.5헥타르에 달합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재해보험을 들고도 석 달째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있습니다. 가리비 집단 폐사가 어업재해인지 결정되지 않은 겁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 결과 폐사 원인은 영양염류가 가리비의 먹이인 식물성 플랑크톤 성장을 제한시켰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성군과 경상남도는 가리비 폐사를 어업재해로 봤지만 해양수산부는 심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두 차례 자료 보완을 요청한 겁니다. 급격한 용존 무질서 변화로 인해 가지고 진짜 죽었는지 그게 과학적으로 뭐 정확하게 규명이 안 돼가지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요구하는 거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주면 저희도 이제 잘 반영하겠다. 행정당국이 논의를 미루면서 가리비 집단 폐사가 어업재해로 인정될지는 여전히 안개 속인 가운데 어민들만 속태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오늘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길고 긴 낮 시간 동안 무척이나 뜨겁겠는데요.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낮 최고 기온 30도 이상인 지역들로 경남 지역은 대부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도 자외선과 오존 모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오존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 하늘에는 구름이 약간 지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남해안 지역에는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분포 보이고 있습니다. 창녕과 함안 18도, 창원이 20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밀양과 김해 32도, 창원과 거제가 31도로 어제보다 더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거창과 합천의 현재 기온 16도로 어제보다 약간 낮은 분포 보이고요. 낮 기온은 31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는데요. 남해 동부 해상에는 안개가 껴 시야가 다소 뿌옇겠습니다. 주말까지는 30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계속됩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화요일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 상공회의소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따른 남북 경협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경남, 부산, 울산 상공회의소는 어제 동남권 경제협의회 회의를 열고 남북 경협이 재개되면 동남권 기업이 강점을 가진 제조업과 물류 분야 교류 협력을 우선 추진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상위 의장들은 지방 분권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남권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페이스북의 창원 시민 정책 제안 플랫폼인 소통 1번지를 만들었습니다. 소통 1번지는 시민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은 물론 각종 정책 비판도 접수해 시정 운영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